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10번째 칼럼. 동참하지 않는 자, 시민이 아니다. 그리스의 7명이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솔로는 아테네의 탁월한 입법자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귀족과 평민들이 서로 다툴 때 양측이 서로 인정하고 양보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 이런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솔로는 빚에 쪼들리던 민중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를 제외한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고 채무로 인신이 저당 잡혀있던 동포들을 외국에서 데려오고 국내에서 종살이하던 이들도 해방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론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채권을 빼앗긴 것에 불만이었고 빈자들은 토지를 재분배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벌어졌던 격차와 불평등은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귀족이 독차지하던 정부의 다양한 기구에 대중의 참여 기회를 넓혔습니다. 그는 시민들을 재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4계층으로 나누고 계층에 걸맞은 참여 권리를 주었습니다. 재산이 없는 날품파리들인 최하층, 테테스에게도 민의 배심원이 될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솔론의 조치들은 아테네 민주정의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받을 만큼 획기적이었습니다. 솔론이 꿈꾸던 세상은 모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서로 불의를 견제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는 피해 입은 사람을 위해 시민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입법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시민이든 해를 당하는 타인을 위해 가해자를 고발하고 소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검찰의 기소 독점과는 다릅니다. 이는 시민들이 남의 불행을 공감하고 동정하는 데 익숙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누군가 솔론에게 어떤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냐고 묻자 그는 불의를 당한 자들 못지않게 불의를 당하지 않은 자들도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벌주려고 나서는 도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솔론은 시민들이 사적 이해에 묻혀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과 이익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설 것을 권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솔론의 휘구를 극명하게 드러낸 아주 역설적인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은 당파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의 공민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특정 현안에 대해 분열과 갈등이 벌어졌을 때 시민들은 어느 한 편에는 반드시 가담해야 한다니 이 무슨 괴이한 법인가요? 솔론은 시민들이 사적 이익과 안전만 도모하지 말고 더 낫고 더 정의로운 편에 가담해 위험을 공유하며 조국의 고통과 혼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서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시민들이 치열한 논쟁과 대립을 하며 정의롭고 합리적인 대안이 어느 정도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소리 큰 소수, 위 특수 이해관계에 국가의 정책이 휘둘려도 국민들이 침묵하는 다수로 머물 때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이 보존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주주의의 성패는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국민 전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진했던 시대의 솔론이라는 탁월한 정치가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의 자기 이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겠지만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방관자의 자세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큰 소수의 이해에 따라 사회 전체가 휘둘리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000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